식초의 종류에는 수백 수천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가장 많이 검색되는 식초가 흑초라고 불리는 현미식초와 애삽이라고 불리는 사과식초가 있습니다. 검색량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가 많다는 뜻이겠죠? 근데 사과식초는 방법만 알면 집에서 정말 간단히 만들 수 있거든요. 제가 유튜브에 사과식초 만들기라고 검색해봤더니 생사과를 설탕에 절여 만드는 방법이 많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생사과를 물과 설탕에 함께 넣어서 당도를 올린 뒤 알코올 발효를 통해 술을 만들고 그걸 다시 초산 발효를 거쳐서 식초를 만드는 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방법인데요. 근데 가정에서 이런 방법으로 하게 되면 버려지는 사과의 양도 꽤 많고 중간에 사과를 한번 걸러주는 과정이 필요해서 조금 번거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탕도 필요 없이 100% 사과만으로 간편하게 애삽이 제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로도 사과 식초를 생산하는 많은 국내외 공장에서도 사용하는 방법이니 한번 따라해보세요. 바로 이 사과즙을 이용한 방법인데요. 요즘 시중에 보면 100% 사과만으로만 착즙한 사과즙이 많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정제수가 섞인 사과즙이 있는데 그런 제품은 조금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알코올 발효는 당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정제수가 섞이면 당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제수가 섞인 제품은 피해주세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과즙에는 비타민C가 0.1% 정도 첨가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사과즙이 갈변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식초를 만드는 데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사용한 사과즙의 당도는 약 11.5브릭스 정도 나오는데요. 이걸 잘 알코올 발효시키면 약 6도 정도의 술이 되고, 그리고 다시 그 술을 초산 발효까지 잘 시키면 산도 6도 정도의 사과 식초가 됩니다. 그러니까 설탕을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높은 당도는 아니지만 식초를 만들기에는 충분한 당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잡균에 오염이 되지 않게 발효통을 잘 소독을 해줍니다. 알코올이 없으시다면 100도 이상 고온에서 5분 이상 가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발효 용기는 플라스틱보다는 유리병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발효 용기가 소독이 끝나면 사과즙을 70% 정도 채워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사과즙을 잘 흔들어서 부어주시면 좋습니다. 사과의 몸에 좋은 펙틴이나 섬유질 같은 성분들이 사과즙에 가라앉아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과 식초를 만드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생사과로 식초를 만들면 알코올 발효가 끝나고 초산 발효로 넘어갈 때 사과를 한번 걸러줘야 하고, 또 여분의 발효통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사과즙으로 식초를 만들면 사과지개미도 나오지 않고 하나의 발효통에서 알코올 발효와 초산 발효를 동시에 할 수 있어서 가정에서 사과 식초 만들기에는 이 방법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단계는 발효가 잘 되도록 효모를 넣어주는 것입니다. 효모는 공기 중에도 있지만 야생 효모는 힘이 약하고 잡균이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스트를 넣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스트는 마트에서도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스트는 많이 넣을 필요는 없는데 저는 8g짜리 한 봉지를 넣어 주었습니다. 이스트가 잘 섞일 수 있게 소독된 도구로 시계 방향과 위아래로 잘 섞어 주었습니다. 이제 뚜껑만 닫아주면 발효 준비가 모두 끝났는데요. 알코올 발효는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혐기성 발효이기 때문에 산소를 완전히 차단시켜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발효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함께 발생을 하는데요. 에어락 같은 이산화탄소 배출 장치를 해주지 않으면 내부 압력이 높아져서 정말 대참사를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에어락이 없으시다면 깨끗한 천이나 면포로 덮어서 안전하게 발효를 진행해 주세요. 이제 발효가 잘 될 수 있는 환경에서 알코올 발효를 10일 정도 시켜줄 건데요. 맛있는 술을 만드는 게 목적이라면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발효를 시켜주는 게 맞지만 우리는 식초를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따뜻한 환경에서 발효를 시켜줄 겁니다. 초선균은 30도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기 때문인데요. 뚜껑을 닫은 지 1시간이 됐는데 아까 넣어줬던 효모가 사과즙에 있는 당을 빠르게 소비하면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모습입니다. 알코올 발효를 진행한 지 하루가 지난 상태에서 알코올 발효가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뚜껑을 열어봤더니 알코올의 그 시큼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알코올 발효가 잘 되고 있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바닥이 약간 차가운 것 같아서 이면지도 두껍게 깔아주었습니다. 알코올 발효 진행 중에는 뚜껑을 자주 여는 것은 좋은 건 아니라서 알코올 발효가 다 되고 나서 다시 열어보겠습니다. 알코올 발효를 한 지 10일이 됐고요. 알코올 향이 진하게 나서 발효액을 약간 채취를 해서 당도를 재봤더니 3.5브릭스 정도 나왔습니다. 당도가 많이 낮아졌죠. 처음 사가집의 당도가 11.5브릭스였는데 발효 과정에서 약 8브릭스 정도의 당이 소비가 된 거죠. 이 소비된 당만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알코올 도수 4도에서 5도 정도 되는 술이 된 것입니다. 약간의 잔당은 남아있는데 이 정도의 잔당은 초산 발효를 하면서 같이 발효가 될 수도 있고 또 술에 남아있는 당도는 결국 식초의 단맛으로 남게 되니 초산 발효로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맛을 봤더니 제가 정말 좋아하는 술 맛이 나더라고요. 저는 술을 못하기 때문에 알코올 도수가 낮은 술을 좋아하거든요. 술맛 좋. 초산 발효를 할 때는 바로 면포를 해주어도 되지만 종초를 부어주면 발효에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종초를 10% 정도 부어준 다음에 깨끗한 천으로 밀봉을 해주었습니다. 초산 발효는 알코올 발효에 비해 기간이 좀 더 오래 걸리고 관리를 좀 더 잘 해주셔야 합니다. 초산 발효를 진행한 지 이틀이 됐는데요. 중간 점검차 면포를 열어보니까 얇은 초막이 생겼습니다. 이때는 초막을 깨지 않고 그냥 두는 것이 좋습니다. 초막이 깨지면 발효가 늦어지고 식초의 산도도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3일차 오후가 되니까 약간 비정상적인 초막이 생기더라고요. 식초를 만들다 보면 흔히 볼 수 있는 초막이긴 한데 이런 초막이 생겼다면 관리를 더 잘 해주셔야 합니다. 초산균과 잡균이 서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상적인 초막의 모양은 균일하고 얇으며 얼핏 보면 거미줄이나 실타래처럼 고르게 펼쳐진 반투명한 막입니다. 제가 영상에 담지는 못했지만 어제 잠들기 전까지만 해도 초막 상태가 정말 좋았는데 이런 비정상적인 초막이 생기는 이유는 잡균이나 발효 환경 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 알코올 도수 4도 정도에서 초산 발효를 시작을 했는데 알코올 도수가 너무 약해도 다른 곰팡이나 잡균의 오염이 쉽습니다. 제 생각에는 초산 발효를 하기에는 알코올 도수가 조금 낮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현재 초산의 냄새가 올라오고 산패한 상태는 아니니 좀 더 지켜보다가 초막 위에 잡균들이 더 번식하면 초막을 걷어주고 초산균의 힘을 더해주기 위해서 종초를 약간 더 부어주겠습니다. 처음부터 안정적으로 좋은 초막을 만들고 싶으시다면 저보다 알코올 도수를 약간 높게 6도 정도로 맞춰주시거나 종초를 사과술에 30% 정도 부어주시면 초산 발효를 안정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잡균이 낀 초막이 신경 쓰여서 4시간마다 확인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초막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초산 냄새도 강하게 올라오길래 종초는 추가하지 않았고 더 두고 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 각질처럼 올라왔던 부분이 비정상적인 초막이었는데 이 부분이 더 두꺼워지면 초막을 걷어내고 종초를 추가할 생각이었지만 초산균이 자리를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초산 발효를 한 지 10일이 되었는데 적외선 온도계로 표면 온도를 측정해보니 약 35도가 나오더라고요. 발효가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초막을 한번 저어주려고 합니다. 초산 발효는 호기성 발효라 산소 공급이 중요한데 초반에 생긴 비정상적인 초막이 굳어서 표면을 덮어버리면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소독된 도구를 이용해서 위아래로 골고루 저어주겠습니다. 다시 이틀이 흘렀고 이번엔 정상적인 초막이 생겼습니다. 만약 초막을 저어서 깼는데 이렇게 초막이 다시 생기지 않으면 초산 발효가 완료된 것입니다. 식초향이 강하게 나서 발효액 1ml를 채취해 산도를 측정해보니 수산화나트륨 용액 6.8ml가 들어가더라고요. 따라서 이 사과 식초의 산도는
약 4도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알코올 도수 4도 정도의 술로 초산 발효를 시작했으니 이제 발효가 거의 다 끝났다라고 봐야겠죠. 보통 초산 발효는 한 달이면 완료가 되며 발효가 끝나면 초막의 성장이 멈춰서 더 이상 새로운 초막이 생기지 않습니다. 물론 산도 측정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지만 가정에서 식초를 만들 땐 발효가 끝날 때쯤 초막을 한번 저어보는 것도 발효 종료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사과즙으로 사과 식초를 만들어 봤는데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